네,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오늘은 ST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박이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ST팜 주제를 올릴 때 조회수가 가장 많이 터집니다. 참고로. 네. 자, 근데 ST팜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후 4시부터는 이제 기관 상대로 화상 컨퍼런스 콜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실적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자, 지금 이제 실적이 나왔죠. 이 이후에 과연 이제 주가 터닝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ST팜의 어제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실적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 원료가 역시나 이제 갑이었다, 이런 부분을 눈으로 확인시켜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ST팜의 그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서 실적 부분만 좀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키움증권이 원래 예상했던 실적이 3분기 매출액 407억 원, 그 영업이익 20억 원을 예상을 했었어요. 컨센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발표한 걸 보니까 매출액도 463억 원,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7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키움증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도 뭐 거의 한 4배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니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3분기 매출이 308억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단일 품목만으로 300억이 나왔다라는 거죠. 463억 중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mRNA의 원재료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API 원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진이 가장 또 높습니다. 고마진의 올리고 사업 매출 비중이 늘어난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3분기에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매출 규모가 전체 매출에서 11%밖에 차지를 안 했었는데, 이번 3분기 때 보게 되면은 67%까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ST팜이 본격적으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전문 판매 회사로 매출의 비중이 가장 큰 이런 사업 구조의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시장에서는 분명 관심을 가져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 키움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렇게 잘 팔리기 때문에 계속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증설 들어간 부분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 생산 시설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 이 올리고 헥산에 대한 그 생산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IR 자료 봤다시피 1.8몰에서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면 6.3몰로 거의 뭐 3배 이상의 증가가 되고요. 지금 이 올리고 헥산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ST팜이 가장 높은 생산 능력을 부유한 회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증설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연내 추가적으로 또 증설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 지원금 24억 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네 돈 한 70억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또 추가 증설하겠다라는 부분은 이미 이제 지난번 IR 자료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상 가능한 어떤 기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또 좋은 모멘텀이 또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ST팜이 어제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공식글을 올렸어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관련 컨퍼런스 콜 개최를 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를 이렇게 친절하게 다 올려냈습니다. 주요 내용을. 그래서 개인 주주분들은 참여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IR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자, 여기서 주요 내용을 3개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보면 첫 번째 올리고 CDMO 매출, 이게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을 견인한 거죠. 3분기까지 누적 매출 600억 원이다. 작년 연간 올리고 매출이 45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큰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20% 증가한 수치고, 누적으로 보게 되면 760%나 증가한 수치다. 많이 나갔던 이유는 비형 간염 치료제 등 올해 신규 수주도 4건이 추가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두 번째 포인트로 말하는 게 유럽의 CRO 자회사를 인수를 한 게 있는데, 올 4월까지 적자였어요. 이 회사도 흑자로 이제 전환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분기까지 매출액이 210억 원이 나왔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 CRO 자회사 같은 경우도
1년 6개월간의 수주량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회사도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ST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자회사까지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또 증설까지 해야 되는 상황. 지금 뭐 회사가 아주 사이즈가 커지는 단계로 가는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겁니다. 셀 스크립트 특허. 셀 스크립트 특허가 뭐냐면 그 mRNA 이제 전달체에 들어가는 기술인데 이게 모더나하고 이 셀 스크립트가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 스크립트의 특허를 피해가지고 전달체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미 성공했다라는 소식이죠. 셀 스크립트 특허를 회피한 구조체 변경, 국내 특허 출원 9월 초에 완료가 됐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ST팜이 하고 있는 STP-2104 그리고 2130 이 백신 있죠? 이 mRNA 백신에 대한 개발의 준비가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NP 같은 경우에는 제네반트에서 이미 5 캐핑 기술, 스마트팜 기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조체까지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테스트용 캐핑 기술이 또 LNP가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에 이제 테스트용으로 공급 중이다 라는 또 소식도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제 OK 사인이 떨어지게 되면 신규로 아주 큰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성장 모멘텀이다 라고 봤을 때 일단은 회사 내용은 너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주가죠, 주가 결국엔. 그러니까 왜 주가는 안 올라가냐고. 올라갈 만한 일이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완전 바닥권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ST팜이 이제 고점이 14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쭉 하락하면서 지금 8만 원대에 와 있는 상태인데 8만 원대에서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계속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적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올 만한 소식들이 과연 촘촘하게 있느냐 아니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느냐 바이오는 이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주가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부터 나올 만한 이슈가 상당히 많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일단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타이드 유럽 학회, 바이오 학회에 김정진 대표가 초청이 됐는데요. 초청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주제는 올리고 CDMO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한 mRNA 플랫폼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요. 국내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ST팜만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김경진 대표가 연사로 나서서 발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1월 16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월 16일 또한 상당히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여기 이제 mRNA 관련돼서 이제 세계의 관심이 상당히 높잖아, 바이오 업계에. 그래서 전 세계 바이오 업계의 대표들이, 그러니까 빅팜 대표들은 다 와서 듣는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mRNA 플랫폼을 이제 공식 출범한다. 이런 식의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크게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미 글로벌적으로도 이미 ST팜의 이름은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는 거의 다 알고요. 또 다들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들한테 생소한 기업이 아니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이슈가 있을까? 11월 달에 지금 현재 이제 백신인데 2104의 전임상 결과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그게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발표 그리고 논문 게재까지 이뤄지고요. 그리고 바로 11월 말이나 12월 달 돼가지고 임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기다리던 mRNA 임상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지금 현재 이제 증설하고 있는 올리고 1차 증설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그러면 12월 달에 완공되면서 또는 내년 초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신규 수주가 있을 거죠. 지금 현재 글로벌 업체들이 얘네들이 완공되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에 대한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에이즈에 관련된 임상을 하는 게 있어요. 에이즈 이거는 이제 후보물질이 STP-0404입니다. 0404. 지금 백신 하고 있는 건 STP-2104와 2130이고 지금 에이즈 치료제로 하고 있는 건 STP-0404인데 이것도 12월 달에 임상 일상 결과가 발표 예정이에요. 그래서 12월 말에 이것도 이제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가 또 좋게 나오면 이것도 이제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내년 또 1월에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내년 2월에는 델타 변이
타겟으로 하는 STP2130이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것도 임상에 진입을 해요. 그래서 2104는 올해 임상에 진입하고 12월 달에, 그리고 2130은 내년 3월 달에 임상에 진입된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말에는 또 추가 증설에 대한 또 공시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좀 오래 기다리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기다리는 구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11월 달부터 이제 빼백히 들어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열매는 기다리는 동안엔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는 누구보다 더 달콤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대박이님들은 전부 다 대박 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다리는 김에 조금만 추가적으로 더 기다리시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 동안에 계속 나올 만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크게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의 수익을 줄 수도 있다. 여러분들 요만한 열매를 생각을 했는데 이만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터닝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편히 쉬시고요. 항상 대박 나시는 우리 대박이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